오늘 컨텐츠 시작 전에 제가 8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 관련 회사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전에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옆자리에 계신 교사 두 분이 나누시던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들려서 그게 또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두 분 중에 한 교사분이 자신이 몇 달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전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장례식장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죠. 그리고 다음날 두 교사분이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을 전날 다녀왔는데 거기서 아이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아이가 어떻게 사고가 나게 된 것인지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권도복을 입고 골목을 나서다가 달리던 차량과 처음에 가볍게 접촉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이 운전자가 왜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았다는 겁니다. 접촉을 하고 나서요. 그래서 아이가 이때 정말 심하게 차에 치이게 된 거죠. 그렇게 과다출혈로 아이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찌 보면 이 두 분의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건데 아직도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아이가 당시 1학년의 어린아이여서 그러기도 했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가까운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잊혀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고의 운전자의 나이가 75세의 노인이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고령운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 고령운전에 관한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논란들이 있죠. 오늘 짧지만 영상을 통해서 현 상황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된 사건인데요. 2019년 4월 19일 낮 12시 25분경에 일본 도쿄에서 A씨가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를 해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들을 들이받고 쓰레기 회수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세의 여성과 그녀의 3살 난 딸아이가 숨졌고요. 8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7세의 고령 운전자 이즈카 코조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여론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그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던 그는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거동까지 불편한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여론의 반응이었어요. 운전자는 엑셀이 눌린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그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이 CCTV 영상 조회를 해보니까 사고 직전에 차량이 시속 100km까지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있었어요. 2019년 2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후 한 6시 20분경에 강남구에 있는 청담동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 건물 앞에서 SUV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처음에 주차장에 진입을 하려다가 주차장 입구에 있는 벽을 들이받아요. 순간 놀라서 후진을 하던 중에 뒤따라오던 다른 차를 2차로 충돌을 해요. 뒤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충돌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운전을 멈췄어야 되는데 이 운전자가 후진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후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 상태로 놓고 엑셀을 밟은 거죠. 그래서 이 뒤편에서 지나가던 30세 여성 이모 씨가 이 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 SUV를 몰던 운전자의 나이는 9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후진을 하다가 뒷차를 들이받은 뒤에 당황해서 기어를 드라이브로 변속한 줄 알고 착각하고 엑셀을 밟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속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결국 유 씨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는 2013년 1만 7천 건에서 2017년 2만 6천 건으로 51.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근데 이상한 건 같은 시기에 자동차 사고는 2%밖에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령 운전 자동차 사고는 51.9%가 증가를 했던 거죠. 또한 연령대별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2만 917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1만 건이 넘게 줄어든 것에 비해서 특이하게도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784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보여주듯이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노화로 인해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가 되면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반응을 하기 어려우며 인지 판단 과정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보 처리 시간을 증가시켜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이 분명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모든 노인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의 영상이 절대로 아님을 밝힙니다. 어차피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도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통계와 실제 사례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에서는 어떤 방안을 찾고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는 세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1998년부터 면허 반납제를 실시 중이에요. 이거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교통비와 병원비를 지원해주거나 할인해주는 혜택들을 해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사고로 인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불편함도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본인의 차를 끌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노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노인분들은 면허 반납을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70세부터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기억력, 판단력을 판정하는 필기시험인데요. 이것으로 초기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선 사건에 일본 사건에 이즈카 노인처럼 사망 교통사고를 낸 75세 이상의 운전자의 절반이 앞서 말씀드린 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던 것을 보면 이 방법도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사가 관여하기는 하지만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단순히 치매 여부만을 고려한다. 이건 조금 부족해 보이죠. 앞서 말씀드린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현재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한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미국을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운전자 평가 결과에 따라 주간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자동 변속 장치와 같은 운전 보조 장치, 교정 안경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운전면허에 일정 제한을 두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가 운전에 무리가 없는지 건강과 관련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뉴질랜드 또한 면허 갱신 시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전문가 진단 필요라는 결과가 나오면 노인 학자나 검안사 등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여기서 조건부 가능 진단을 받은 운전자는 자동 기어 차량만 운행할 수 있거나 장거리 운전 금지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했던 기존의 방법이 운전 능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9년부터는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일본처럼 치매 운전자를 찾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관련 대책은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했지만 주어지는 혜택도 많지 않고 참여하는 운전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효성이겠죠. 관련 정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더불어 의료기관, 전문 연구기관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서 신체 변화에 따른 운전교육을 제공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은 2013년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이 든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무작정 나이도 많으면서 왜 운전대를 잡느냐라고 비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고를 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누구라도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력과 운동 능력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운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운전자 스스로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더 이상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미련 없이 운전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옆으로 넘어져 있는 차량 보이시죠? 이 차의 주인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입니다. 2019년 1월 17일 그는 노퍽 카운티 왕실 별장 샌드링엄 하우스 인근 교차로에서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충돌해 자신이 몰던 레인지로버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고요. 동승자는 손목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뒷좌석에 타고 있던 9개월 아기는 다치지 않았죠. 필립 공의 나이는 올해로 98세였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런 사고가 한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고 이틀 만에 또다시 운전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고령 운전을 허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죠. 운전 경력 40년이 넘는 74세의 김모 씨는 최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차선을 바꿔 끼어드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죠. 예전 같으면 브레이크를 더 빨리 밟아서 사고를 막았을 거라고 생각한 김 씨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됐다고 스스로 인지했던 거죠. 40년 무사고 운전에 운전 베테랑이라고 자부했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 라며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은 절대로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에 나가기 전과 후에 자신감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순간 그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는 옳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운전대를 놓는 것이 나의 모든 능력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스스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고령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소식들과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